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088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은 상당히 대변곡 구간, 위험 구간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장마감 시황인데, 지금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올렸던 내용도, 그 형준님께서 SOXS 3배짜리죠. 세금 적용 대상인가요? 저녁 시황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저도 이거 들고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형준님이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지만 직접 전화하셔갖고요. 문의를 좀 해보시고, 저도 조금 들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전화를 해봐서 저도 그 결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김미경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정확한 근거는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삼성증권사와 직접 통화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ETF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일 정확한 거는 해당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상담이 제일 정확합니다. 참고로 저는 코덱스, 원유, 은, 금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좀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직접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형제님 뭐 여쭤보신 대로 저도 다음 주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자료는 SOXS는 없었습니다. 네, 혹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검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특히 원자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쪽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나 이런 쪽에 투자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상황인데, 요게 이제 13일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연준이 보는 거는요, 물가도 보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실업입니다. 실업. 고용.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 연준이 정책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그래서 이거 올라서 어느 한도까지는 가야 이게 이제 5%가 됐든 6%가 됐든 이게 올라가야 이제 그때부터 정책이 바뀔 겁니다. 요거는 완전히 페이크입니다. 속임수라고 보시면 되고, 월가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고요. 월가도 다 알고 있어요. 연준이 고용이 불어져야지 연준이 스탠스가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물가지수에 너무 참고는 하세요. 참고는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실제로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차트를 보는 겁니다. 지수 차트 보시면서, 그 다음에 15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14일 날 이제 발표가 되고, 15일 날 새벽에, 새벽에 있죠? 여기 금리. 그죠? 그래서 이제 성명서 나오고 금리 결정하고 이제 새벽 4시에 나오는데, 요것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아무튼 여기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성명서 저기 나오면서 이제 저거 하죠. 인터뷰 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그때가 딱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저녁인가요? 저녁에 그 박홍기 님이
따로 영상은 소개 안 시켜드릴게요. 영상이 올라온 거 있거든요. 저녁에, 어제 저녁. 예, 그거 꼭 보세요. 예, 돈 되는 영상입니다.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특히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 부동산의 저점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런 말씀도 하셨고, 뭐 채권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화공기님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호불호보다는 그분이 얘기하는 그 팩트,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뭐 욕을 아주 구성지게 하시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에 따른 어떤 그런 방향타를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센터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검토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검토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최신 정보가 올라온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 역레포 시장입니다. 역레포. 역레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페드로 돈을 맡기는 겁니다. 은행이 빼드니까 맡기면서 이자를 지급해요. 이자. 은행. 그래서 야, 우리 이자 줄 테니까, 그때 이제 금리가 낮을 때죠. 은행에서 자, 페드로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었냐? 여기가 이게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단기 유동성 자금이 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2조 4,250억이 9월 30일까지 있었다가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있던 돈이 어디로? 페드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우리 급하면 은행 가서 돈 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어떤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 유동성. 그래서 지금 이 최신 뉴스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떴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꼭 확인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최초로 이거를 아시게 된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없고요. 어떻게 지금 될 것이다 라고 단기 유동성 경고를 지금 했는데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난 유동성 흡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 초단기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 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호주 달러거든요. 좀 길게 봤습니다. 2011년경과 여기 2008년경이죠.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현재 호주 달러 위치를 보면 되게 안 좋아요. 얘도. 보이시죠? 강세일 때도 좋았고, 근데 지금 너무 약세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여기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죠. 그죠? 엄청나게 내려온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자, 호주 달러가 지금 일단은 상승세를 멈췄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하락세를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한데 이머징입니다. 이머징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동조하고요. 코스피도 똑같이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방향은 얘를 보면 돼요. 뭐 기업이 어떻고 펀더멘털이 어떻고 국가 경쟁력이 어떻고 이런 나이브한 얘기 말고 호주 달러 하나만 보면 이머징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진짜 똑같이. 그래서 지금 호주 달러도 지금 이제 2주간 이렇게 옆으로 헤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 아니면 큰 추세를 보더라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어디를 향해서? 팬데믹 저점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머물고 있어요. 얼마? 38.2% 근처에 요걸 보시는데, 얘도 조금 길게 보면 의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이냐? 여기죠. 요 고점들,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내려오면서 뚫었죠. 이 저항을, 두 개의 저항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돌파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상승 중에 커다란 파동으로 한번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4까지도 일단 열어놓으시고, 좀 더 위로는 120까지도 열어놓으시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에서 RSI가 42인데, 물론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환율에서.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잘 좀 체크해 보자. 그래서 더 이상 안 밀리면, 자 보실래요? 안 밀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저점을 찍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마 요거 저 달러 인덱스도 저길 기다리는 것 같아. 연준의 그거. 자, 12월 달 금리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도 마찬가지죠. 네. 자, 38.2% 지금 이렇게 딱 찌고 있습니다. 얘도 살벌하지요. 내려온 거 보면. 그래서 유럽은 2008년 서프라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은행들이 다 바닥을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번에 유럽발 경제 위기는 반드시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 현재 소위 말하는 EU의 수장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유럽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달러 위안입니다. 의외로 지금 조정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파동이. 그래서 자, 요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자, 61.8%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6.91. 네. 자, 전체로 보면 38%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조정, 그 다음에 올라가는.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중국 당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폭삭했죠. 네. 그러면 달러를 엄청 드리고 있다. 달러를 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죠. 엔화는 저점 고점 38.2%. 이거는 살짝 멈춘 거예요.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간다고. 멈췄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3주에서 5주,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변화 상황을 봐야 돼요. 이거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은 주의 구간이지, 야, 이제 내려간다. 아싸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달러의 동향, 연준의 스탠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연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용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시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본격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언제라고요? 내년 3월입니다. 아직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계속해서 안 내려오고 있죠. 네, 2%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급격히 내려오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그때가 침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안으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다. 일단 터치라도 해야 될 텐데 잘 보시면 되겠고, 터치가 아니라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나와야지만 좀 더 볼 수가 있다. 자, 국채 10년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를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지만 잘 보시고요. 자, 정책 금리는 금리 결정에 따라서 아직도 4.289. 자, 2년물
여기 정책금리 많이 따라다니죠. 5년물부터는 팍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30년물 보시고요. 많이 내려왔죠. 엄청나게. 그래서 국채시장이 먼저 지금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뭉칫돈들은 다 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년물과 2년물 드디어 바닥 잡고 올라가냐?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의 바닥이라.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도 바닥 잡았고요. 그 다음에 30년물과 5년물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게 월봉 상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제가 마이너스 요 선을 그어놨는데, 자, 플러스로 전환되는 요 시기가 되면 증시는 다 빠그러졌다. 정확한 사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셔요. 그거는 인정하시기 바라고. 요거 자 증시가 폭락하면서 올라갔죠. 증시가 폭락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선번영이 됐고 증시가 얘가 올라가면서 증시 폭락하겠죠. 나스닥을 보시면 저점을 잘 보세요. 지금 상당폭 내려왔지만 얘가 정상화되는 플러스로 가는 과정, 그죠?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나요? 30년물 금리하고 5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세야 되는데 5년물 금리가 세다고 자꾸 나오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해소가 되고 5년물 금리가 폭락을 하고 30년 금리가 서서히 내려오고 이러면 폭등을 하겠죠. 그때 주식시장은 여기서의 앞에서의 경험처럼 다 우랑창 나는 겁니다. 작살 나는 거죠. 이걸 잘 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금리, 채권 다 뭐다? 경기 침체를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얘도 반영을 하고 있다. 유가. 이제 72달러인데요. 지금 어느 때였냐? 작년 12월경의 유가입니다. 작년.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이제 인플레 이슈가 아니라 침체 이슈. 근데 이제 혹자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턴에서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미국의 어떤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상황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닥 찍었다가 아니라 진바닥도 확인하자. 지표로 보니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리를 보시면 구리는 반등이 나왔고 그래도 38%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대세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리도 뭘 반영하고 있다? 리세션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왜 봐야죠? 유동성 축소가 얼만큼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작년 3월 저점 4,000선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여기 찍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70몇 프로 빠졌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우 선물입니다. 자, 다우 선물은 리먼 사태 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고 현재 RSI, MFI 다 지금 50대에 있지만 좀 더 강력한 하락 신호가 나오고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되고 그래서 내년 그 초에 12월 달 실적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풀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액은 여기서 주가는 막 널뛰게 하잖아요.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근데 여기 보면 자금은 보세요. 52, 47, 54, 51 이렇게 돼 있죠. 자금이 어때요? 크게 안 들어와요. 이렇게 상승할 때처럼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고 이런 게 안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상승할 때처럼 보면 쭉 올라가는 이런 거. 이런 게 안 보여요. 뭐죠 이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뭐예요? 다이버전스. 네거티브 다이버전스. 결국엔 방향은 주가의 방향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현재 43. 자금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 이게 20 근처로 가면 얘는 적정 가격은 뭐 3,000선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업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 실업 이런 걸 봤을 때 2,400에서 2,000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재수 없으면 더 많이 내려갑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리먼과 닷컴 버블의 그 패턴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자금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결코 이거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아니라 대세 폭락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12월, 1월 달 잘 보란 얘기가 이때 모습, 요 모습을 잘 보시면 여기 모습과 여기 모습이 똑같죠. 다시 그려 드릴게요. 자, 하나가 있고 둘이 있죠. 자, 하나가 있고 둘이 있죠.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내려왔죠. 어디? 요 저점을 깨고. 자, 내려왔죠. 저점을 깨고. 요게 2008년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을 했고 폭락을 했어요. 자, 여기도 살짝 조금 세게 반등을 했고 폭락 중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깨본 요거. 여기 깨면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가 1월 달 아니면 2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요. 지금 내려가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거의 똑같지 않나요? 조금만 틀리지. 현재 또 지금 보면 웃긴 게 예, 여기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살짝 보시면 보이시죠? 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과 현재 이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 예. 그래서 주의하라고. 왜냐 시장은 닮은 꼴이에요. 네. 하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예.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S&P 500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네, RSI가 45예요. 그러면 그 전에 역대급 폭락을 보면 반드시 30 근처 가거든요. 34, 뭐, 여기 보시면, 뭐, 34, 37, 뭐, 많죠? 예. 근데 현재 지금 45니까 앞으로 34만 가더라도 10만큼 더 내려와야 돼. 10만큼 내려오면 이 지수가 상당폭 내려옵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제가 요 MACD, 여기 골든 크로스, 여기 골든 크로스인데 아직 괴리가 심하죠. 이거. 예. 이게 만나야 돼요. 얘가 한참 내려요. 그래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예, 여기랑 똑같아요. 닷컴 버블하고. 물론 경제 환경은 많이 변했고 다르지만 현재 이 모습을 보면 똑같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잘 판단하시고요. 자, 재밌는 거 현재 200주선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고 20주선 저항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저점, 자, 만선만 깨면 얘는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잘 좀 보시고, 특히 주봉에서 60주와 120주가 데드 크로스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대세 하락으로 가더라. 예, 진짜 골로 가더라. 한번 보실래요? 예. 자, 120주와 그 다음에 60주의 데드 크로스. 이때 이만큼 내려왔죠.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더 내려갔죠? 보실래요? 요 부분이죠, 여기. 예,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하락이 얼마 됐냐? 60%나 더 떨어졌어요. 다시. 자, 요 부분이라 그랬죠.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더 떨어졌어요? 예, 60%나 더 떨어졌어요. 데드 크로스 나서. 여기 데드 크로스 나서 여기서 자, 60%가 떨어지면 얼마일까요? 예. 여기입니다. 4천선. 예?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메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바닥이래, 지금. 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차트라든가 차트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예요. 예. 이거는 일봉은 그날 하루에 모든 이슈가 다 녹아 있고요. 주봉은 그 주에 일어났던 모든 이슈가 녹아 있고 월봉은 그 달에 일어났던 모든 이슈가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경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뭐 뉴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는 큰 틀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이 데이터 정확한 차트죠. 캔들 차트 이런 지표 차트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죠? 예, 골로 가고 있잖아요. 정배열일 때 주식하고 역배열일 땐 안 한다. 이게 단순한 진리예요. 이건 진리죠. 정일 때는 신나는 거고 역일 때는 기분 더럽게 안 좋은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지 예, 만사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주봉에서 이 RSI 설명을 드렸죠. 한번 추세를 잡으면 50 못 넘어요. 제대로. 올 상승 추세일 때는 자 보세요. 50을 넘어서 내려오질 않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RSI에서 상승 추세일 때는 50을 넘어서 내려오지 않는데 요 깨는 요 순간이 보이시죠? 주봉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예? 아시겠어요? 이거 여기 깰 때 요때가 파는 맥점입니다. 요때 50 밑으로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50을 못 넘어가죠. 이게 추세라니까요. 계속해서 이걸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역배열일 때만 주식을 안 해도 만사가 편하다. 정배열일 때만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지금 정배열인가요? 질문. 정배열 절대 아니죠. 장기 입형들은 다 역배열 상태입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게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이거죠. 200일. 예, 200일선이 얘가 휘어야 돼요. 어떻게?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코스피도 강조하고 이것도 이렇게 휘어야 된다니까? 저점을 형성하고 휘어야 돼. 급락이 나오든 가격과 기간 조정이 생긴 다음에 여기도 보실래요? 보세요. 엄청난 폭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등을 하더라도 못 넘잖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더 거치고 해서 겨우 올라갑니다. 예, 2003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를 너무나 닮았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예요? 아, 진짜 앞으로 기간 조정 겁나게 길겠구나. 가격 조정 살벌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라고요? 이거 돌아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는 없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등을 해야 돼요. 가격이.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나요? 지금? 아니죠. 지금 여기서 아주 개부작대고 있죠. 못 올라가고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소위 말하는 그 개구라치는 애들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 것도 그냥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아 지표가 이렇구나 라고만 확인만 하세요. 사람을 진짜 믿지 말라니까. 말로 얼마나 현혹하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진짜로 막 갈 것 같아. 막 상승으로. 근데 결과는 꽝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끔가다 종목 한두 개 추천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너나 많이 사세요. 메롱메롱. 예.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역배열 상황인데 뭔 주식을 해.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지금은 큰 파동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시 38% 고점 대비 38% 부근에서 조정이 당연히 들어왔고 여기를 저점을 깨고 만선이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자 50%, 61.8%, 78%죠. 닷컴 버블식으로 하면 4천까지 가야 되고요. 점잖게 자연의 원리대로 61.8%, 6,800까지는 여기 저점까지는 가겠더라. 미 선물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나요? 예, 연준이 QE 한다고, 돈 푼다고 얘기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고용은 어떻고, 고용이 많이 부러졌나? 고용 실업률이 증가했나? 이런 것만 보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있어요. 올라가는 게. 예. 이 저항들을 다 뚫고 올라간다고요? 이거 판 사람들은 호구인가요? 매도 세력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절대로 매도 세력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하나 겹친 게 뭐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